네, 이제 운영자 계정을 사용해서 컨트랙으로 클레이를 송금해 보겠습니다. 먼저 UI를 만들어 보고요. HTML에서 여기 div 클래스 row, 자, 이 부분 바로 아래에다가 만드시면 됩니다. 네, 영상 퍼즈 하시고 이 부분 추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컨트랙에 송금하는 UI 부분을 여기 이 CSS를 통해 또 안 보이게 설정을 했고요. X를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클릭하면 디포짓 함수를 실행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디포짓 함수로 가서 구현해 보도록 하죠. 자, 디포짓 함수로 가셔서 자, 여기 있죠? 여기서 뭘 어떻게 구현할 건지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컨트랙으로 클레이 송금하는 거는 무조건 오너 계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컨트랙을 배포한 사람의 계정으로만 가능하고요. 즉, 이 이벤트 게임의 주최자만 보낼 수 있는 거죠. 오너 계정이 맞다면 컨트랙의 디포짓 함수에 접근하고 클레이를 송금하는 겁니다. 플로우는 엄청 간단한 편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배포했던 컨트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랙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배포한 컨트랙의 ABI 정보와 주소가 필요한데요. 맨 위에 이 kev 상수 아래에다가 const age contract 어디션 게임 컨트랙이고요. new kev.clay.contract 두 개를 넘깁니다. deployed 밑줄 ABI 그리고 deployed address 네, 이게 맞죠? 네. 네, 두 개를 지금 넘겼는데 여기에 deployed ABI와 deployed address는 VM 내에서 쓸 수 있는 전역 상수들입니다. 우리가 컨트랙 배포하고 나서 deployed ABI 파일이랑 deployed address 파일에 정보들을 저장하게 되죠. 이 정보들을 읽어서 전역 상수로 쓸 수 있도록 웹팩에서 세팅을 합니다. 네, webpack.config.js 파일로 오시면 여기에 주석 처리된 부분이 있죠. 이거를 이제 푸시고요. 웹팩에서 컴파일 타임 때 이 부분을 실행해서 deployed address와 deployed ab라는 전역 상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파일 시스템을 통해 deployed address 파일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컨트랙 주소를 전역 상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deployed ABI 파일에 있는 ABI 정보를 읽고 deployed ABI라는 전역 상수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자, index.js 파일로 다시 돌아오죠. 네, 그래서 컨트랙 인스턴스의 생성자로 보내는 이 두 ABI와 주소 정보가 웹팩에서 생성된 전역 상수를 통해 값이 넘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컨트랙 인스턴스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디포짓 함수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디포짓 함수로 내려가셔서 네, 송금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지금 로그인된 계정이 오너 계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불러와야 하는데 첫 번째는 현재 로그인된 계정 정보를 불러오고요. 두 번째는 컨트랙에 저장된 오너 상태 변수 값을 불러옵니다. 먼저 로그인된 내 계정 정보를 불러오겠습니다. const wallet instance this.getWallet getWallet 함수로 가셔서
현재 케이버 월렛에 존재하는 내 계정 정보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 get 월렛에서 if문을 통해 kev.clay.accounts.wallet.length return kev.clay.accounts.wallet 첫 번째 인덱스. 네, 지금 클레이 어카운트 월렛에 자, 랭스죠? 길이가 있다면, 어떤 계정이 추가가 되어 있다면, 자, 제일 첫 번째 있는 어카운트를 리턴합니다. 이 월렛 0번째 인덱스는 월렛에 추가된 계정들 중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첫 번째 계정, 즉 지금 내가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말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 함수 구현 다 한 겁니다. 다음으로 컨트랙의 오너 상태 변수 값을 불러와 보죠. 자, 이 call owner 함수에서 return await age contract methods owner call. 네, 되게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어디션 게임 컨트랙 인스턴스를 통해 이 owner 함수에 접근하고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await 키워드를 써서 비동기로 값을 받았고요. 네, 송금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디포짓 함수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f wallet instance. 네, 이거 위에서 좀 땡기죠. 네, get wallet 함수에서 받은 이 wallet 인스턴스가 존재한다면은 현재 로그인된 계정 주소와 컨트랙에서 리턴받은 오너의 계정 주소를 비교해 봅니다. if await this call owner wallet instance address return. 자, 한번 보죠. 만약 서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값이 다르면, 자, 다르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함수를 return문을 통해서 종료를 합니다. 자, 하지만 같다면, 만약 값이 같다면 else문을 통해서 HTML 인풋에 입력한 값을 가져옵니다. bar amount 자, HTML 인풋 값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또 입력한 값이 존재한다면 if amount 네, 컨트랙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디포짓 함수로 값을 보냅니다. age contract methods deposit send. 네, 여기서 이 send의 인자로 트랜잭션 오브젝트를 보내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먼저 누가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건지 밝혀야 하고요. 자, from wallet instance address 네, 현재 로그인된 계정으로 이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월렛 인스턴스의 address는 계정 인증을 완료한 계정이라 트랜잭션을 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from에는 아무 주소나 넣을 수 없고요. VM 내에서 계정 인증이 완료된 주소만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스는 25만 안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설정하고요. 250000 마지막으로 컨트랙의 디포짓 함수가 페이어블 타입이라 밸류 필드를 무조건 넘겨야 합니다. 자, 밸류 자, 여기다가는 HTML 인풋에서 받아온 숫자를
클레이의 최소 단위인 펩으로 변환해서 넘겨야 하는데요. 케이버 라이브러리의 util을 써서 변환하겠습니다. kev.utils.toPeb amount clay. 네, 이렇게 하면 컨트랙 디포짓 함수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트랜잭션은 이렇게 마무리하기보다는 비동기로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아래다가 once transaction hash tx hash console.log tx hash tx hash. 네, 이거 바깥쪽에 하고요. 네, 우선 트랜잭션 해시를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콘솔에 보이게 했고요. 참고로 이 콘솔 내용 감싸는 애들, 자, 여기 바깥쪽 조그만 애들 있죠? 자, 얘네들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숫자 1 왼편에 있는 쿼테이션 마크입니다. 주의하시고요. 네, 다음으로 리시프트, 즉 영수증을 리턴 받을 수도 있습니다. once receipt console.log receipt.block number 리시프트. 네, 리시프트를 받으면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블록에 추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블록에 추가가 됐는지 리시프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처리가 실패했다면 에러를 리턴 받을 수도 있습니다. once error alert error.message. 네, 에러가 있다면 메시지를 띄울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트랜잭션 보낸 후에 성공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로직을 완료해 보았습니다. 네, 끝으로 이 amount, HTML 인풋으로 받은 amount가 없다면 함수 종료시키는 리턴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다가 return. 네, 여기까지 컨트랙의 디포짓 함수에 클레이를 보내는 부분을 완성했고, 곧바로 다음 강좌에서 UI 변경 및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